오늘 알아볼 것은 물음표 드립입니다. 이 정도 잘한 거야? Don't fucking move. 또 보죠. 각각 누가 한 말인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인터넷에선 이렇게 빤히 보이는 이들의 이름을 굳이 가려놓고 납니다. 이런 문화는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좌가 무슨 병에 걸리셨습니까? 바로 명언병이죠. 가끔이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이 명언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대사는 그야말로 남의 말들로 가득 차 있죠. 우리 늦었는데 택시 타자. 아, 그냥 늦어도 천천히 걸어가자. 시간은 금이다. 아, 나 돈도 얼마 없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럼 시간은 뭔데? 시간은 돌. 자, 이렇게 다른 이의 말을 그대로 끌어다가 쓰는 것을 인용구라고 합니다. 뭐 방금은 명언을 예시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아주 가벼운 말 또한 충분히 인용할 수 있죠. 막말로 제가 하스스톤 하다가 게임 지 맘대로 하네 새끼 이거 진짜. 이렇게 개발렸는데 옆에서 야, 2등도 잘한 거야 라며 놀려먹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 멘트 또한 인용문입니다. 왜냐? 이 멘트는 원래 홍진호가 한 말이니까요. 뜬금없이 왜 인용문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까요? 물음표 드립은 해당 멘트가 인용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부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물음표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니들 떠드는 소리가 교무실까지 다 들려? 너가 컴퓨터 많이 해서 그래. 아직 안 잔다. 제가 천사가 될지 악마가 될지는 여러분들의 행동에 달렸습니다. 이거 실제로 누가 하는 말이죠? 각각 선생님, 엄마, 아빠, 수련의 조교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 멘트들을 인용하여 적절한 상황에 드립으로써 쓰이기도 합니다. 아직 안 잔다. 이때 물음표를 붙이면 이것이 인용문이라는 것이 확 티가 나게 되죠. 따지고 보면 문장 부호로 쓰이는 따옴표랑 똑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굳이 설명하려고 인용문이네 뭐네 하며 개념을 갖다 붙인 거고요. 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어디선가 들었던 멘트를 써먹을 때 물음표와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좀 헷갈리신다고요? 그럼 제 방송 클립을 잠깐 보고 가실까요? 아기 시점 공포게임 착착 어림도 없이 딱 대라. 아기 시점 공포 게임. 크크크 어림도 없지 딱 대라. 이렇게 말 그대로 들어봤던 멘트를 드립으로써 인용하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식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어떤 식의 사용법이냐? 자, 앞에서 제가 이 멘트를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들도 주어가 누구일지 충분히 유추하셨죠? 물음표로 가려놓았지만 대부분 알아채셨을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 사용법은 이렇게 멘트를 통해 주어가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해놓고 굳이 가려놓는 식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속보 선물상자 디자인 개발업체 더 이상 해당 디자인 사용 전면 금지하겠다 밝혀. 아니,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겠다고요? 이건 너무 횡포 아닌가요? 자, 물음표로 가려놓았지만 이거 누구겠어요? 아이템 어서오고. 저겠죠?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남 북극 크기 줄어. 좆됐네.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치는 거죠. 정리하자면 물음표 드립은 메인 드립을 위한 하나의 부속품인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물음표는 하나의 불특정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홍길동, 아무개와 같은 불특정 명사가 이미 존재했잖아요. 왜 굳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이 단어들을 대체한 걸까요? 한번 그 유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 드립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그 유래가 꽤나 깊은 드립입니다. 물음표가 처음 드립에 등장한 시기는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여러분, 혹시 의문의 전화 시리즈라고 아시나요? 하나의 만담 형식의 드립인데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 요즘 유튜브가 많이 힘들다 칠게요. 이때 유튜브로 걸려온 의문의 전화.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야 씨. 여보세요? 플랫폼 독점했다고 배짱 장사할 때부터 알아봤다. 누구세요? 그러게 노란 딱지 좀 적당히 남발했어야지. 아이템이니? 이런 식의 드립입니다. 이 드립의 포인트가 뭐겠어요? 이름을 물음표로 가려 놓았지만 통화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앞서 말한 눈 가리고 아웅과 결이 같습니다. 자, 이 의문의 전화 시리즈는 축구 쪽에서 활발히 사용된 드립입니다. 딱 봐도 누군가를 놀리기 위해 사용되는 드립이죠. 이 시리즈가 왜 축구 쪽에서 흥했냐면요, 축구는 애초에 경쟁이 곧 본질인데다가 이적료, 몸값, 소속팀의 순위 등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를 이용해 선수를 놀려
놀려먹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킹, 갓, 10, 조 드립의 본고장답게 말이죠. 이 의문의 전화 시리즈의 시작은 2006년 10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활약했던 설기현 선수가 EPL 레딩에 입단했던 첫 해입니다. 당시 설기현 선수의 별명은 무려 설붐이었습니다. 차붐이란 이름이 한국에서 가지는 위상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활약을 펼쳤는지 가늠이 가시죠. 때문에 이미 맨유의 둥지를 틀었던 박지성 선수와 엮여 의문의 전화 시리즈의 주연으로 자주 등장한 것이죠. 당시 시리즈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고는 싶은데 이 의문의 전화 시리즈는 기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드립입니다. 약간 매니악한 드립이라 할 수 있죠. 그래도 궁금하시면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세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의문의 전화 시리즈는 통화 형식의 만담 드립이며 특정 선수를 놀려먹기 위해 자주 쓰였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 커뮤니티에선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드립이었죠. 최근 글에서도 쓰일 만큼 굉장히 흥한 드립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의문의 전화 시리즈는 스포츠 쪽, 특히 축구 쪽에서 활발히 쓰였습니다. 때문에 누군가를 물음표라고 표기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리 어색하지 않은 문법이었다는 거죠. 자, 기출변형편에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스포츠 관련 커뮤니티에선 제목으로 빌드업, 내용으로 막타, 방식으로 드립을 치곤 한다고. 제목으로 빌드업을 할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딱 빌드업만 해야지. 어떤 내용인지 예측되게 해선 안 되겠죠. 그니까 복선을 깔아야지 스포일러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티나는 순간 바로 노잼, 기출 문제가 돼버리니까 말입니다. 때문에 화자의 이름을 물음표로 가려버리고 멘트만 적는 방식의 제목이 탄생한 겁니다. 스포일러를 막는 가장 기본적이고 나름 효과적이며 익숙한 형태의 방법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물음표로 가리는 식의 제목이 언제 가장 많았느냐? 바로 12-13 시즌 챔스입니다. 추갈못들을 위해서 배경 지식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도 FC 바르셀로나 들어보셨죠? 연속적으로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이른바 티키타카 전술을 지향하는 팀입니다. 이렇다 보니 볼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잘할 때는 진짜 예술 같은 플레이를 선보이죠. 이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를 정말 사랑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비 에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첼시는 꽤나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지만 바르셀로나처럼 아름다운 축구를 펼치지는 못한다. 예측하기 힘든 패스와 생각지도 못한 움직임을 선보이는 우리만의 축구로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사랑했죠. 때문에 경기에서 이기면 더욱 신이 나서 역시 아름다운 축구였다 라는 말을 하고 경기에서 지더라도 풀 죽지 않고 그래도 아름다운 축구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12-13 챔스 준결승 얘기를 해볼게요. 당시 바르셀로나는 준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만났습니다. 1차전과 2차전 두 번의 경기를 치렀는데요. 경기 후에 사비는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는 점유율을 지배했다. 그들은 우리로부터 점유율을 가져올 수 없었다. 야, 자부심 쩔죠? 도대체 몇 대 몇으로 이겼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한 걸까요? 와, 7대 떡이네? 이 정도면 인정이죠? 야, 자부심이 넘칠 만한 이유가 이거 바셀이 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인터뷰는 무려 7대 0으로 발린 후의 인터뷰입니다. 게다가 점유율을 보면 1차전에서 55대 45, 2차전에서 53대 47 그렇게 지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본 사람들은 다 알지, 과정만 보면 우리가 이긴 거 라는 뉘앙스로 전형적인 정신승리를 보여주었죠. 아니, 축구가 골 넣으면 이기는 게임이지 볼 오래 돌리면 이기는 게임입니까? 때문에 이를 아니 꼽게 본 축구 팬들이 아주 대차게 까버린 거죠. 어떤 식으로 깠냐면 뭐야, 리버풀 졌네. 아닌데? 이겼는데? 점유율 이겼는데? 뭐야, 첼시 졌네. 아닌데? 이겼는데? 평균 나이 이겼는데? 나 이긴 거 맞는데? 긴데? 등 신나게 놀려댄 겁니다. 자, 이렇게 놀려먹는 와중 드립은 다시 한번 지나갑니다. 사비 선수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인 아름다운 축구와 이 자를 합쳐서 한 잔의 드립이 탄생한 것이죠. 한 잔에 그래도 아름다운 축구 했잖아. 이 드립은 경기는 졌지만 볼 점유율을 이긴 팀을 놀려먹는 용도로 아주 신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 사진이 정말 정신승리를 하며 자축하는 모습과 잘 어울린 덕에 해당 드립은 축구 커뮤니티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근데 이게 드립이 재밌어서 하도 남발되다 보니 나올 한 잔에 점유율은 너가 높았잖아 와 같은 어나더 클래스 드립을 제외하고는 뇌절 드립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한 잔의 드립이 지겹다는 이들도 생겨나게 되었죠.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기출 변형 때 했던 말을 볼까요? 어제의 드립, 한 달 전 드립, 1년 전 드립, 맨날 비슷한 패턴이면 곧 질리기
마련이겠죠. 때문에 이런 곳일수록 더욱 기출 변형 드립이 자주 생겨나게 됩니다. 드립이 지겨워지자 여러 기출 변형이 생겨납니다. 사비 짤 대신 다른 짤을 사용하며 한 잔에, 사비 얼굴 대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붙여넣고 한 잔에 등 사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도 이 한 잔의 드립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대사를 치는 화자를 숨겨두기 위해서 물음표로 가려놓은 것이죠. 넓게 보면 물음표 드립 또한 기출 변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한 잔의 드립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물음표는 이후 축구 커뮤니티를 넘어 다른 스포츠 커뮤니티, 그리고 지금은 정말 그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불특정 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물음표 드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드립 자체가 메인을 위한 부속품이다 보니 물음표보다 사비 선수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네요. 사비 선수 한 잔에 대본 점유율 미쳤잖아. 또 보죠.